我嫂子要求的，所以是想跟他发生关系。我也没吱声，可以说我没阻拦。他当时要求就是我们3个一起发生关系。 여기 보이는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새언니, 즉 자신의 오빠의 아내와 이렇게 총 3명이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3사람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은 새언니와 남자친구 그리고 자신까지 총 3명이서 관계를 가진 직후 새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왜 남자친구한테 자신과 새언니 총 3명이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했던 것이고 관계가 끝난 직후 이 여성은 왜 자신의 새언니를 살해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 랴오닝성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8일 월요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여대생 장마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장마는 평소와 다르게 집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이 시간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에 장마는 어머니 왕구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장마의 아버지는 늘 외지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마는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도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고모 장현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장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 27일 일요일이었었잖아. 어제 네 엄마랑 네 엄마 집에서 같이 있었어. 저녁 7시쯤에 내가 집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나도 잘 모르겠네. 장마의 어머니 왕구이는 당시 47세로 평소 혼자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마는 어머니가 옷가게나 친구 집에 잠시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까지도 장마의 어머니 왕구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장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있던 수건이 사라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뭔지 모를 붉은 액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장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장마의 집으로 달려왔고 화장실에 묻어있는 붉은 액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이는 사람의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의 혈액과 비교한 결과 이 혈흔은 장마의 어머니 왕구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혈흔이 어떻게 생긴 건지 확인할 수 없었고 왕구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실종 사건으로 처리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고모 장현에게 전화를 걸었던 장마가 그 이후로 고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모 장현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장현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당시 38살로 2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실종된 왕구이와 장현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원래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몇 년 전 회사가 구조조정되면서 퇴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혹시나 새언니 왕구이가 실종된 후 신호의 장현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서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두 사람의 고향에서 약 60km 떨어진 중국 카이위안시 경찰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에선 한 농부가 자신의 옥수수밭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사람의 토막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가방을 열어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는 사람의 머리와 다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서 외모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시신 조직을 채취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시신은 실종된 47살 왕구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왕구이가 살해당한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격상시키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함께 사라진 그녀의 시누이 장예는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 왕구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장예의 집이었고 장예도 왕구이와 함께 실종되었기 때문에 장예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왕구이의 시신이 발견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왕구이의 시누이 장예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망한 왕구이의 이웃이 경찰에게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왕구이가 실종되기 전날 밤 이웃은 왕구이의 집에서 그녀의 시누이 장예과 그녀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손을 잡고 왕구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 집안에서 괴성을 지르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웃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젊은 커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왕구이의 딸 장마는 고모 장예이 저녁 7시쯤 집을 떠났다고 했는데 왕구이의 이웃은 새벽 1시에 왕구이의 집에서 괴성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명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왕구이가 살해당할 때 지른 비명은 아니었을까요? 조사 결과 장예의 남자친구는 순바오로 당시 24살이었고 한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장예의 남자친구 순바오도 장예이 실종된 3개월 전에 실종되어 연락도 되지 않고 목욕탕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장예과 순바오가 같은 시기에 실종되었고 장예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새언니 왕구이 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장예과 순바오가 함께 왕구이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고 즉시 장예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도중 장예는 평소 인터넷과 SNS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장예의 SNS 계정 접속 기록을 추적했고 최근 며칠 사이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접속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찰은 마침내 사건이 일어난 랴오닝성에서 약 1000km 떨어진 중국 산시성 위린의 한 PC방에서 장예과 순바오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은 경찰이 왕구이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이웃의 증언을 제시하며 강도 높게 신문하자 결국 왕구이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고 두 사람은 토막낸 왕구이의 시신의 나머지 부분이 있는 곳으로 경찰을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예는 왜 자신의 새언니 왕구이를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요? 이후 장예이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왕구이는 시누이 장예과 그의 남자친구 순바오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술을 마신 세 사람은 모두 술에 취했고 새언니 왕구이의 배려로 장예과 남자친구는 왕구이의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장예과 그의 남자친구 순바오는 왕구이의 딸의 방에서 잤고 왕구이는 그녀가 평소에 자던 안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왕구이가 있던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장예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就听那个那屋哼哼呀呀的，他有病，心难受呗。我说你过去看看去，我也没吱声，回说没主来。 그러나 이후 장예의 남자친구 순바오가 경찰에 말한 내용은 앞서 장예이 말한 그냥 쳐다만 봤다 라는 내용과 전혀 달랐고 순바오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他一再就是推我去，当时我去有点就是搞不清楚到底怎么回事。 순바오는 자신이 새언니 방으로 간 것도 또 새언니와 관계를 가진 것도 모두 여자친구 장예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새언니뿐만 아니라 장예까지 포함해 3명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장예에게 남자친구가 당신이 시켜서 새언니와 관계를 가졌다고 자백했다고 말하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남자친구 보고 새언니 왕구이 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3명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장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자친구인 순바오에게 자신의 새언니 왕구이와 성관계를 하라고 시킨 것이며, 왜 같이 성관계를 가진 후 장앤과 순바오는 왕구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시킨 걸까요? 이후 경찰 확인 결과 38살 장앤은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이혼 후 현재 남자친구 순바오를 제외하고도 이전에 6명의 남자친구와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장앤이 그동안 겪었던 2번의 이혼과 또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그녀의 새언니 왕구이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앤은 새언니 왕구이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왕구이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남미새였어요. 남자에 미친 여자였다고요. 그리고 장앤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장앤이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새언니 왕구이가 자신의 남편과 안방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왕구이가 첫 번째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장앤은 새언니를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장앤의 오빠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가족들도 이 일을 밖에 알리면 집안 망신이라며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장앤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앤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제가 이 일을 말하면 오빠가 학교 교사고 또 가족들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장앤은 첫 번째 남편과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4년 뒤 장앤은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재혼했고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채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 장앤은 현재 남편이 또다시 새언니 왕구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장앤은 다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의 이혼을 통해 장앤은 모든 남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장앤은 당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2번 이혼한 뒤에 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매일 술만 마시고 그래도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또 새언니 때문에 똑같은 꼴 당할까봐 남자를 만나도 결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새언니 왕구이는 왜 계속 장앤의 남자들을 유혹한 걸까요? 보니 왕구이 남편이 교사 일을 하며 자주 집으로 돈을 보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던 왕구이는 정말 외로웠고 그렇게 시누이의 남편들을 유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앤은 이런 새언니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새언니는 외롭고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차라리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장앤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혼만 하지 않고 남자친구만 사귀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앤은 마치 포주 역할을 하듯 자신의 남자친구들을 새언니에게 소개했고 그 대가로 새언니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앤이 이후에 사귀었던 6명의 모든 남자친구들이 새언니와 한 번씩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후 마치 이 사실은 자신은 몰랐던 것처럼 남자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새언니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과정에서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만 사랑하겠다고 한 말이 얼마나 진실되지 않은 것인지 깨달았고 그렇게 사랑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장앤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남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자친구 순바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바오는 그녀가 앞서 만난 남자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순바오는 당시 24살이었고 장앤은 38살로 두 사람은 무려 14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장앤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感化了，他对我特别特别好，这心。你看他虽然小，他特别懂事儿，你知道吧？是实际。 그렇게 순바오의 사랑에 대한 헌신과 진심이 장앤에게 다시 사랑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03년 7월 27일 일요일 그날 장앤은 문득 남자친구 순바오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장앤은 순바오와 함께 새언니 왕구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이 함께 하루 종일 술을 마셨고 그날 밤 남자친구 순바오 보고 세언니 왕구이 방으로 가서 세언니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만약 순바오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세언니의 유혹을 자신을 위해 주저없이 거절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세언니 방에서 들린 신음소리를 듣고 세언니 방에 찾아가 세언니 왕구이와 남자친구 순바오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뒤 장인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인은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며 세언니 앞에서 남자친구와 다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언니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순바오가 세언니 왕구이와 키스하고 관계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던 장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장인은 남자친구 순바오에게 갑자기 발길질을 하더니 당장 여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세언니 왕구이의 목을 조르며 분노를 쏟아냈고 세언니가 갑자기 왜 이러냐며 예전처럼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跟我说这事儿拉倒呗哈，钱会拿的，哎。 그렇게 세언니 왕구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신우의 장인은 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웃이 들은 그 비명 소리가 바로 왕구이가 저항할 때 지른 마지막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장인은 남자친구 순바오와 함께 기절한 왕구이를 흉기로 찔러 완전히 숨지게 만들었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언니 집을 뒤져서 집에 있던 돈을 모두 챙긴 뒤 집을 청소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조카 장마가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죄책감에 순바오와 함께 외지로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구이의 집 화장실에 남아있던 피자국이 이 사건을 밝히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장인과 순바오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또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을 근거로 결국 장인과 순바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딴 건 모르겠고 남자 외모는 솔직히 좀 잘생겼네. 아니 요즘 어플만 켜도 널리는 게 남잔데 왜 굳이 가족이랑 저 난리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지들 편한 대로 씨부리는 거지 뭐. 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신우이 남자 뺐으면 무슨 훈장이라도 생기냐? 도대체 왜 저래? 소름 돋아서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더니 별의별 미친 일이 다 있네. 그냥 그러려니 해라. 이건 뭐 한국 막장 드라마 작가도 절레절레할 수준의 사건이네. 싫어하냐? 이렇듯 중국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과 혐오감을 드러냈고 새언니 왕구이의 행동도 또 장인의 선택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인은 돈을 위해 남자친구들을 새언니와 나누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고 결국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장인이 첫 번째 남편과 새언니 왕구이의 외도를 처음 목격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거나 처음부터 형수와의 관계를 끊었다면 이 비극은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유펜더였습니다.